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다음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그리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어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8조 6천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빅히트의 공모가를 두고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보통 기업의 공모가를 정할 때 비교 대상 기업을 정하고 이들의 수익성과 비교를 해가면서 공모가를 정하는데요. 이번 빅히트의 상장을 추진할 때 대형 엔터 3사 중 하나인 SM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SM 엔터테인먼트가 제외되고 네. 또 제외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불성실 공시 법인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지금 이수만 회장 또 SM 엔터테인먼트의 심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데요. 네. 빅히트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들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일제히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인기주가 공모주 상장을 하면 주위에 같은 기업들도 덩달아 오르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또 지난주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빅히트 상장 소식에 다른 주가 떨어지고 특히 SM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빅히트의 가격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에서 빼면서 그러면서 그 공모주 산정 가격이 뻥튀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빅히트의 주가가 과대평가가 돼서 지금 생각보다 경쟁률도 높지가 않고 또 옆에 동료 기존에 먼저 상장한 SM 엔터테인먼트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SM엔터테인먼트가 비교 대상 기업으로 정해졌다면 이 공모가 산정이 좀 적정하게 좀 선정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지금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EV 에비타트 영업 비율 방식이라고 해서요. 네. 회사의 가치를 영업 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 대비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를 산정을 한 다음에 비슷한 기업을 찾아서 이미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이 EV 에비타 가격을 환산을 하면 추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빼버리고 대신에 카카오나 네이버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 EV 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SM을 뺐는데 그래서 시중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만약에 넣고 계산했을 때는 현재 공모주 가격이 11만 원 선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빼고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 주 3개만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낮아졌을 수 있다. 그런데 빅히트 주가가 과대평가된 것은 뭐 다른 회사들로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왜 SM 엔터테인먼트가 불성실 공시했다는 사실을 또 꼭 집어서 문제로 제기하느냐. 불성실 공시하고 공모주가 산정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SM 엔터테인먼트를 속지양으로 삼았다. 지금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박사님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교 대상 기업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예, 거기에 이제 명분은 네이버와 카카오하고 빅히트가 영업 구조가 비슷하다. 이게 논리예요. 네.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좀 상식에서 좀 어긋난 얘기죠. 어떻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빅히트와 비슷할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 빅히트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 시스템이 있어요. 네. 원래 그것은 고객들 특히 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최근에는 그 팬 관리를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형태가 네이버와 카카오하고 비슷하다 해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좀 경강부에 조금 무리한 비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공모가가 고평가된 상황이라면 청약에 나선 투자자들에게는 좀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워낙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의 공모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문제는 공모주를 사지 못할 경우에 동반해서 따라갔을 경우에 그때 주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고 말씀하신 개미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고요. 또 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따상한 이후에 지금 보호 예수가 별로 많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저께 우리 SK 바이오팜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공모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일거에 풀렸더니 주가가 대폭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입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람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모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박사님, 이 아모레퍼시픽 가맹점들이 최근 이 온라인 플랫폼과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서 회장이 국감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가맹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아모레퍼시픽의 내부 내홍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이 가맹점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서경배 CEO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게 되는 그런 사태로까지 지금 이어졌어요. 네. 거기에서 현재 그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이 쟁점은 서경배 회장이 회사 경영 전략을 꾸려가면서 최근에 온라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온라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고 또 네.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필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온라인 쪽에는 싼 제품, 좋은 제품을 배치해주고 가맹점주에게는 가격도 비싸게 받고 또 신제품도 주지 않는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차별한다. 그런데 온라인은 그 이익이 대부분 100% 본사로 떨어지는 반면에 가맹점주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은 반씩 나눠야 되는데 네. 회사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의 눈앞의 수익은 온라인이지만은 그러나 오프라인 같이 해왔던 가맹점주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지금 시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 그런지 오프라인 가맹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의 인기가 전 산업을 통틀어서 인기도 없지만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에 가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제품을 검증해봐야 되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오랜 기간 오프라인을 방문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특히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끊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영업을 해도 수지가 맞지 않는 적자가 이어지고 매출도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이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다른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아모레 말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두 기업을 꼽으라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 건강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LG 생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 이익을 이제 분배하자 해서 오프라인 기업들에게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고 네. 또 온라인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제품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제품과 오프라인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차용석 회장의 경영 전략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효과를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타격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그동안에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와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판매량도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그 분쟁 이후에 떨어진 것도 물론이지만 네.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 면에서 이 아모레 제품을 중국 제품들이 지금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LG 생건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이 화장품을 연결해서 좀 신영역을 개척하면서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렇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입니다. 한전이 계획했던 대로 베트남에서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안건이 의결이 됐는데요. 박사님, 한전이 2009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데 국내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좀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적으로 지금 환경단체들이 한전과 또 한전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삼성물산 또 두산중공업 등을 향해서도 상당히 날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함께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제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또 일본의 미쓰비시 일의 4개사입니다. 베트남에 붕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트남의 동쪽 허리 부분인데 우리로 치면 지정학적으로 포항 정도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이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특히 철강단지가 굉장히 넓게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빠른 속도로 커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 탄소 또는 환경 오염물질이 워낙 많다 해서 국제 환경단체에서 비판을 해오는 바람에 그동안 이 붕항 이 베트남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한 회사가 사실은 한전이 아니라 그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중국화학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들은 환경단체가 반대함으로써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에 왜 한국이 나타나느냐, 한국전력이 나타나느냐, 더군다나 한국은 최근에 와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국내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네. 바깥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이중적 행태를 하고 있다 해서 국제환경단체의 반발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납품업체들이 이 한전의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이 문제를 삼아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금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또 두산중공업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복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국부펀드들이 지금 주식을 빼고 있고요. 또 거래하는 물량, 거래도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베트남에 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붕양 그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어저께 지금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네. 국내에서도 이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게 지금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면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베트남 석탄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KDI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네.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고용 확대 효과라든지 또는 이익 창출 효과, 대체 효과 여러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 타당성 조사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KDI의 그 타당성 조사할 때의 수지면에서 분석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대목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돈도 못 버는 이런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한전 측에서는 현재 KDI 그 타당성 조사하고는 별도로 한전이 그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 판로를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 그런 면에서 이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전의 또 논리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중국의 석유화학 전기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도 한전과 삼성물산이 하면 훨씬 공해 배출이 더 줄어든다. 어차피 에너지는 생산을 해야 된다면 한전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그 수십 조를 들어서 수백 조를 들어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기서 제거할 수 있는 오염물질 탄소보다도 이 화학 발전소 하나 지어서 새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수십 배가 더 큰데 이런 프로젝트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간단치가 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더 편애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요금 요율을 차등화시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걸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한전의 지금 전기요금 개편 작업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차별,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받고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는 전기료를 깎아주는 이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또한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이 소환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상당한 그 논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은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서버에서 군사 기밀이 나왔습니다. 방위 사업을 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 유출 상황이 심각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박사님, 이번에 확인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역대 최대 인원이 연루가 됐다고 해요. 예, 지금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선사죠. 배 네.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그 선배 정몽준 회장에서 지금 아들 정기선 씨로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재계에서는 흔히들 판단하고 있죠. 네,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지분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러나 지분만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50%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그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시 높은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기선 부회장으로서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정기선 부회장의 리더십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군대 기밀을 뽑아서 이 배를 만든다든지 입찰을 했다. 사실 군대의 기밀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네. 국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금 지적에 따르면 최근에 확인된 것만도 25건입니까? 26건입니까? 25명이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25명이 지금 네. 계류된 거죠. 그러니까 군사 기밀 사건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계류가 되고 또 군 수사 당국에서 지금 사실로 확인을 해서 지금 처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나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각종 갑질 사건 또 하청업체에 대한 휘둘리기 그 밖에도 지금 노조와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좀 명명백백한 해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또 현대중공업은 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 수주를 받기 위해서 군 기밀을 몰래 넘겨받았다 이런 혐의도 지금 제기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사실 이지스 구축함은요. 항공모함의 버금가는 항공모함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금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항공모함을 제조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군사력도 커지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해군으로부터 저것도 정보를 미리 네. 빼내서 그 입찰에 참여를 한다. 이러면 가격 면에서 후리치게 되면 입찰 정보를 이용했어요. 그럼 국가 예산이 남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기술 면에서도 미리 짜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 기술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서는 이런 유출 물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만든 이 배의 장점과 약점 이런 것들이 적의 손에 샅샅이 들어가게 되면 국방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사실 엄청난 범죄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승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각오의 그 각별한 어떤 그 재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